고독. 변변치 못한 화를 받던 날, 어린애처럼 울고 나서 고독을 사랑하는 버릇을 지었습니다. 번잡이 이처럼 싱그러울 때 고독은 단 하나의 친구랄까요? 그는 고요한 사색의 호숫가로 나를 달래 데리고 가 내 어지러진 얼굴을 비추어줍니다. 고독은 오히려 사랑스러운 거, 함부로 친할 수도 없는 거, 아무나 가까이 하기도 어려운 것인가 봐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나마 글을 올립니다. 얼마 전 의정부에서 경전철 사고 난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 사고로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겪었어요. 제 남자친구, 사망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제 남자친구, 저한테는 정말 전부였던 제 남자친구를 잃게 되었어요. 솔직히 몇 년을 만난 건 아니지만 정말 매일같이 만나면서 정도 많이 들었고, 서로 하루만 못 봐도 보고 싶다고, 일 끝나고라도 잠깐 보자고 할 정도로 서로 많이 좋아했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빠가 떠난 지 이제 겨우 일주일이 조금 지나 2주일이 다 되어 가는데요. 오빠 핸드폰은 해지가 되어 없는 번호가 되었는데도 자꾸만 오빠한테 전화가 올 것 같고, 집 앞에 있을 것 같고, 자꾸만 제 자신이 한심할 정도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사고 나기 3일 전부터 사고 나기 전날까지 친척 형네랑 같이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그게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줄걸, 좀 더 챙겨줄걸. 너무 후회스러워요. 제 남자친구는요, 저보다 6살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사귈 때 조심스러웠어요. 이런저런 걱정도 많았었는데, 사귀면서 그런 나이 차이도 잊을 만큼 오빠는 항상 저한테 모든 걸 맞춰주려고 했어요. 때로는 저보다 더 아이 같았고, 때로는 아빠처럼 혼내기도 하고 칭찬도 해주고, 항상 옆에서 제 편이 되어줬던 오빠였는데, 그래서 더 생각이 나고 그래요. 오빠가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과 지방에 있던 저는 새벽에 오빠 장례식장으로 달려왔는데, 정말 영정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정말 오빠가 이제 내 옆에 없는 건가?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 제발.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오빠가 사고 현장에서 바로 떠났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가족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오빠 핸드폰 기록에도 그렇고 저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한 거였대요. 사고 나기 몇 분 전에 저랑 통화를 했는데, 남산에 가자고 약속했는데 오전까지만 해도 보고 싶다고, 전날 3일 계속 같이 있었으면서도 보고 싶다고 그래놓고 그렇게 가버렸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들 두고 가기 싫었을 텐데, 작은 상처 하나도 아프다고 밴드 붙여달라고 그랬던 오빠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날 일만 안 나갔어도, 일 가지 말라고 떼써서 일만 안 갔어도 지금 나와 같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같이 여행 가서도 하루 더 놀고 싶다고, 하루만 더 휴가 쓰고 놀러 갈까 생각까지 했었는데, 왜 그렇게 하자고 말을 못 해줬을까요? 오빠가 저한테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을지도 모르는데 왜 저는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요? 오빠를 본 마지막 날, 오빠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운명을 알았던 걸까?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배고프다고, 나는 휴가 가서 돈 한 푼 쓰지 않았던 게 마음 걸려서 그날 오빠한테 사줬던 저녁, 평소보다 더 잘 먹었던 오빠. 그래도 마지막에 오빠가 좋아하는 고기랑 술 많이 먹이고 보내서 그래도 다행이다 싶어. 저녁 먹고 집에 데려다 주면서 비가 오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오빠 버스 기다려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손 꼭 잡고 버스 왔는데도 안 갔잖아. 그러다가 정말 피곤하다고 택시 타고 간다고, 그래서 택시 탔는데 버스 정류장이랑 우리 집은 5분도 안 걸리는데 그 짧은 거리를
비 오니까 데려다 주고 가겠다고. 그 택시에 계속 타라고. 난 괜찮다고. 오빠 먼저 가라고. 그래서 택시가 출발했는데 내가 우산도 없이 수건 쓰고 비 맞으면서 가니까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 또 타라고. 빨리 타라고. 근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여기선 우리 집 쪽으로 가려면 돌아가야 된다고 해서 나 내리려는데 오빠 기사 아저씨한테 부탁하면서 돈 더 드릴 테니까 여자친구 집 앞까지 데려다 달라고. 근데 난 너무 미안해서 그냥 혼자 간다고 했는데 집에 와서 오빠가 전화로 그랬잖아요. 너가 비 맞는 거 어떻게 푸냐고. 왜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을까. 마지막까지 그렇게 챙겨준 오빠. 오빠 하는 일이 건설 쪽이라 비가 오면 쉬는데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나 보러 올 수 있다고 비 오는 날 좋아했잖아요. 근데 오빠를 마지막으로 보는 날도 비가 오고 오빠가 장례식장에 있는데도 비가 오고 오빠 어머니 옆에 묻으러 갔을 때도 비가 오고 진짜 우리 오빠 가는데 비 내리는 거 보고 오빠 정말 좋은 데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오빠 장례식장에서 계속 울다가 가족들과 오빠 친구들이 저를 집으로 보내셨어요. 집에서 맘 좀 추스리고 다음날 다시 가서 오빠 친구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오빠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 저한테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친구들이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는데 그걸 다 저한테 떠넘긴 것 같다고. 그래도 너 덕분에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만 한 친구가 잠시나마 행복했을 거라고. 너무 슬펐어요. 오빠가 저한테는 표현을 잘 안 했는데 친구들한테는 많이 얘기했나 봐요. 정말 이렇게 좋아했던 여자 없었다고. 나 이렇게 챙겨주는 여자 없었다고. 그리고 정말로 결혼하고 싶다고. 왜 그 말을 이제서야 들은 건지. 진작에 나한테 말해줬으면. 오빠가 이제 내 옆에 없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든데 그래서 자꾸만 오빠 곁으로 가고 싶어져요. 무섭고 힘들고 자꾸만 같이 있고 싶어요. 다시는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고 내 단점까지 내 모든 걸 다 이쁘게 봐주고 항상 어딜 가나 저를 먼저 챙겨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제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 이러면 오빠 맘 편히 걱정 없이 못 가는데 보내줘야 하는 게 맞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주위 사람들은 제 나이가 아직 20살이고 하니까 너는 앞으로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꿈도 있으니까 나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자기 꿈 한번 못 펼쳐보고 고생만 했던 우리 오빠를 데려가시는지 정말 하늘에 신이 있다면 정말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운명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면 시간을 돌려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오빠 만나서 그동안 못해줬던 얘기, 듣고 싶어 했던 얘기 다 해주고 나 누구보다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히 가라고. 정말 걱정하지 말라고. 울지도 않고 잘 지낼 거니까 이제 그렇게 좋아하고 보고 싶어 하던 엄마 옆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그렇게 말이라도 해주고 싶어요. 정말 딱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오빠, 너무 외로워하지도 말고 우리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잖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금방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만 조금만 기다려줘요. 오빠가 그렇게 좋아했던 나, 오빠가 하늘에서 질투날 만큼 잘 지내고 있을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도 미안해하지도 말고 그냥 이제 오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늘나라에서 나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평생 죽어서도 잊지 않을 거고 항상 기억하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했던 기억들, 추억들 가지고 내가 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요. 정말 세상에서 누구보다 사랑했고요. 정말 잘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어. 내 멋진 남자친구,
우리 오빠 사랑해요. 댓글입니다. 내 이야기는 아니지만 차라리 꿈이었으면. 이 글 읽으면서 울컥하고 소름이 돋을 만큼 글쓴이의 마음이 전해지네요. 힘내라는 말이 제일 처음으로 생각나네요. 걱정해주는 주변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얼른 마음 추스리시길 빌어요. 밥 잘 챙겨 드시고 힘내세요. 또 울지 마시고. 리플 달아본 적 없는데 너무 위로해주고 싶네. 아직 젊다 못해 어린 나이니까 나쁜 생각하지 말고 힘내요. 천천히 조금씩. 마음 추스리고 그 사람 위해서라도 다시 웃는 날 꼭 오길 바랄게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글쓴이님 힘내세요. 저도 아끼던 동생을 보내봐서 그 마음 알아요. 힘내세요. 정말 예쁜 사랑을 했고 남자친구분이 정말 착했고 마음 씀씀이가 예뻤던 사람이라는 거, 얼마나 많이 챙겨줬을지, 얼마나 행복했을지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전해지네요. 행복했던 기억들을 추슬러서 더 열심히 고인분 목까지 살아주세요. 비 맞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그분이 좋아할 수 있게 항상 힘내서 웃으며 살아주세요.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이 힘드시죠? 제 지인도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많이 친한 건 아니었지만 그날 장례식장 가고 나서 며칠간 많이 우울했어요. 이런 사고 다시는 없었으면 해요. 힘드시더라도 얼른 몸과 마음 추스리셔야죠. 그래야 남자친구분도 하늘에서 편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계속 그렇게 지내시면 남자친구분도 하늘에서 많이 힘들 거예요. 얼른 추스리시고 힘내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지난 주말 밤 보행자 신호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우회전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어서 일어서서 움직일 수 있었고 일단 사고차 운전자의 연락처를 받아 집으로 왔습니다. 사고 첫날에는 딱히 이렇다 할 통증은 없었고 그냥 타박상에 의한 아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목 부분과 옆구리 부분이 갑자기 내 몸이 아닌 듯 뻑뻑한 느낌이 들며 넘어진 충격 때문인지 손목이 찌릿해 오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교통사고 후유증인가 봅니다. 남자친구란 놈은 혹시 가해자가 보험 처리 안 해줄 수 있어? 너 돈으로 병원 가야 할지 몰라. 굳이 큰 병원 가지 말고 진료받는 거 다 똑같으니까 그냥 작은 병원에 가라. 라고 하더군요. 사고 가해 운전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직후엔 증상이 없었는데 오늘 자고 일어나니 통증이 온 것 같아 병원에서 진료받으려 하는데 보험 접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남자친구란 놈은 가해자가 이렇게 웃었다며 히히? 거리네요. 왜 웃는 거야? 아, 내가 웃는 게 아니라 그 운전자가 히히? 이렇게 웃던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잖아. 내가 어떻게 얘기했길래? 사고 후에 안 아팠다가 갑자기 이틀 후에 뜬금없이 아프다고 하니까 어이없었던 거지. 네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얘기하니까 운전자가 어이없어 웃은 거야. 첫날부터 아팠다고 했어야지. 첫날부터 아팠는데 왜 그렇게 말했냐? 내가 답답해서 그래. 응? 첫날에 아팠던 건 그냥 넘어져서 생긴 뭔가 타박상 때문이고 타박상 외에 사고 후 바로 다른 증상이 안 나타나더라도 후유증이란 게 나중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경황이 없어 덜덜 떨리는 소리로 말하긴 했지만 이게 남자친구란 사람이 할 소리예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 운전자는 전혀 웃지 않았었고 자기 차에 사고가 난 것이니 죄송하고 나을 때까지 치료 잘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 듣기에 바보같이 말했다 치더라도 솔직히 너무 서럽네요. 병원이고 뭐고 욕 한 바가지 해주고 서러워서 뛰쳐나갔다가 1시간 후에 진정하고 병원 다녀왔네요. 남자친구란 놈은 왜 성질내고 서러워하냐? 너 걱정해서 그런 건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라면서 막 화를 내더니 결국 나중엔 미안하다. 라고 하는데 딱히 미안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계속 덧붙이길 왜 첫날부터 아프다고 안 하고 그렇게 얘기했냐? 걱정돼서 그런 거야. 왜 그 마음을 몰라주냐? 라고 뭐라 그러네요. 제가 듣기엔 그냥 집단에 어이없어서 비웃은 것 같은데 나름 수습하는 것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뭔 심리로 그런 건지 이게 그냥 본색인가 싶네요.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그런 말 한 건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 라는데 글쎄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새벽까지 잠 못 이루는 밤이네요. 댓글입니다. 사람을 직접적으로 친 적은 없으나 사고 직후 바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은 뇌진탕에 의한 어지러움이었고 보통의 분들은 경직 때문에 짧게는 몇 시간 뒤, 길게는 3일 뒤에 통증을 호소하더라고요. 당연히 가해자였던 저는 피해자의 치료비, 수리비를 내는 게 맞고 처음엔 의심스러웠지만 나중엔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제 잘못을 인정한 후 계속적으로 전화로 죄송하다고 했어요. 사고를 냈던 적이 있어서 경험담 적어봤고요. 쓴이를 일부러 친 건 아니지만 사고 냈던 분은 아마 쓴이가 괜찮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치료받는다는 걸 염두에 두셨을 겁니다. 지금 쓴이 남친은 좀 이상하네요. 안전이별하는 게 맞다 생각됩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피해자를 보듬고 안정시키고 위로하고 토닥이지 그딴 소리 안 해요. 내 여자가 사고당해 아프다는데 히히덕거릴 생각을 하다니요. 소름 끼쳐서 만나겠어요? 지금이라도 본성을 알았으니 내쳐버려요. 대체 저런 남자는 어디서 만나는 거야? 남자친구가 차에 대해 잘 모르거나 좀 무식한 것 같은데 교통사고라는 게 당일은 모르지만 지나면 통증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가해자 역시 보험 처리해줘야 하는 부분이지 않나? 그리고 지 여자가 아프다는데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저게 사람이냐? 남자친구 머리 한번 흔들어봐 내가 있는지. 운전하는 사람이면 안 아팠는데 자고 일어나니 아팠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설령 모른다고 하면 보험사랑 얘기하겠다고 접수해달라고 하면 되고요. 정말 어이없고 이상한 상황만 아니면 대부분 잘해줘요. 그런데 남자친구분은 너무 이상하네요. 자기가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런 것도 아니면서 여자친구 아프다는데 웃고 작은 병원 가라 그러고 괜찮냐 많이 아프냐가 정상 반응 아닌가요? 헤어지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남편의 누나에게 늘 막말을 듣다가 한이 맺혀 카톡으로 장문의 글을 남겼어요. 늘 헷갈리게 하세요 형님은요. 어쩔 땐 살갑다가 어쩔 땐 남보다 못하다 느낄 만큼 차갑다가 라고요. 워낙 말을 잘하는 데다가 결론은 늘 상대에게 잘못을 찾죠. 찍어 누르듯 말하는 사람이라 억울해도 듣고 살다가 터졌네요. 저도 지지 않는 성격인데 전화로 얘기하다간 또 자기 말이 맞단 식이라면서 욕할 것 같아서 형님이 남편에게 제가 보낸 카톡을 보냈네요. 남편이 대체 저 글에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며 제가 원하는 결론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승전결이 없다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해요. 충분히 내 감정 전달했고 문맥상 알아들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못 쓴 건가요? 내게 사과해 라고 찝어서 얘기했어야 하나요? 다른 사람들도 내 심정을 못 알아듣는지 글을 올린다고 하니까 누나만 나쁜 사람 된다며 걱정합니다. 충주 얹혀 살 때 저더러 옷 거지같이 입는다. 라고 했을 때도 아 헌옷이라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돈 벌어서 좋은 거 사입으란 소리구나 하고 우리 애가 새 돌 못 될 때 형님 애만큼 말이 빨리 터지지 않을 때도 형님 애랑 10살 차이 이 말 저 말 시켜보고는 얘 내가 기본적인 말도 못하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했을 때도 정말 놀랍긴 했지만 아 내가 못 먹고 10달 품고 있어서 걱정돼서 한 소리구나 싶었네요. 할머니 초상 중에 충주집에 있을 때 저더러 시댁 화장실 청소라도 해놓고 있으면 이쁨 받지 않겠냐? 라고 하셔서 열심히 안방 화장실 바깥 화장실 씻어뒀죠. 어머님 이모님 오시고서 엄마 힘들까봐 내가 청소해놨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고 뜨악했지만 형님이 칭찬받고 싶어서 그럴 수 있겠구나 했어요. 늘 월세방 전전해서 거지같이 사는 동네만 살았어요. 부모님께서 장롱이라도 사준다고 하셨지만 이사 자주 다니면 가구 부서지니 조금이라도 길게 눌러앉거든 좋은 가구 사달라고 했어요. 우리 결혼식 시킨다 만다 얘기가 나왔을 때라서요. 지금 당장 형편이 좋지 않으니 괜찮다고 애아빠도 저도 오케이한 부분이었어요. 얘기가 어떻게 전해진 건지 모르지만 형님 바닥 청소하면서 그러셨어요. 니네 엄마한테 똑바로 전해. 내 동생이 집 사면 어쩌려고 그러니? 집 사면 혼수 빵빵하게 해올 준비하라고 니네 엄마한테 얘기해라. 수건 들고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눈알 흰 거 자랑하셨어요. 저 사자 들어가는 남자 꽤 찾나요? 결혼식 안 하면 사돈 아닌가요? 저희 시작이 불미스러워서 마땅치 않았던 거라면 처음부터 꼼꼼히 다시 짚어서 양가 가족 모아두고
잘잘못 가리고 싶어지네요. 생각보다 잘못 전달된 왜곡된 이야기가 많았어요. 애아빠 사동에서 일할 때 방순이 엄마 데리고 오셨었죠. 그때가 5시 조금 안 된 시간이었어요. 애아빠는 누나 온다니까 인사하고 가라 했고 그래서 기다렸죠. 보자마자 인사도 하기 전에 얘, 너 네 자식 안 돌보고 왜 여기 있어? 넌 네 자식 돌봐. 여기 기웃거리지 말고. 처음 뵌 분 옆에서 전 애 방치하는 여자가 되었어요. 두 분도 애들 두고 오셨잖아요. 전 사실 그때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추가 교육이 있어서 6시에 데려가도 되었거든요. 그렇게 단정 짓고 말하기 전에 물어봤으면 제가 잘 설명해드렸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굉장히 노여웠지만 형님 애들보다도 우리 애가 더 걱정된 거구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 뻔했어요. 아주버님네가 형님 몰래 사동에 온 적 있어요. 어머님이 걔들 올라온 거 형님 몰랐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하셨고 우리 애 데리고 있을 테니 걔네 데리고 몰래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애 데려간다니까 나중에 애가 조카 봤다고 할 수 있으니 두고 가라 했어요. 애만 여기 있는 거 알면 형님이 싫어하신다고 하니 걱정 말라고 걔들만 잘해서 보내라고 했어요. 그들이 온 이유는 잘 살아보겠다고 온 거고 늘 인간답게 살아서 짐을 덜어줬으면 하셨던 형님 생각에 내가 도울 건 이거구나 싶었죠. 겨우 얘기 끝내고 밥 한 술 뜨려는 차에 형님 전화와서 애 두고 갔다고 화내셨어요. 남의 집에 애 두고 가냐? 허락도 없이? 앞으로 허락 받고 와. 네 자식 데려가라.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올케 걔는 왔으면서 왜 인사도 없냐고 저한테 따지셨어요. 저는 안 친한데요. 애 두고 간 게 화나신 건지 몰래 다녀간 그들에게 화가 나신 건지 어디에 화가 난 건지 파악 못할 만큼 충격이었어요. 애아빠나 어머님이 본인들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욕은 내가 먹었어요. 충주 있을 때 잠깐 나갔다 올게 하시군 어머님과 백화점이랑 미용실까지 다녀오셨죠.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저 혼자 형님 애들 둘, 우리 애, 어린 애들 셋, 긴 시간. 가족이라 그랬겠거니 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많이 억울했어요. 그런데도 듣고 있었네요. 어머님과 약속 때문에요. 며칠 전 주차장에서 헤어질 때 제게 일 언제까지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집 살 때까지라고 농담했죠. 팔이 빠질 만큼 아프고 아침 저녁으로 온몸이 부어서 걷지도 못할 만큼 힘들지만 일해야 돼요 라고 했어야 하나 봅니다. 저 갑상선암과 임파선 수술 후 몸무게가 많이 늘었어요. 합병증으로 신장과 간이 안 좋습니다. 놀고 먹느라 몸뚱아리 그 지경 된 거라는 소리는 그만 듣고 싶어서 일하는 것도 있어요. 그날 저 사람 몰골이 아니던가요? 나름대로 챙겨 입고 분도 바르고 간 건데요. 제게 뒤돌아서 한숨 쉬시며 사랑꼴을 하고든가. 라는 말에 지금껏 생각해봤어요. 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저 말 하나에 파악이 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늘 동생 같아서 한 소리 하는구나 했는데 우리 언니들도 못하는 소리를 자주 하니까 의심이 가더라고요. 저한텐 너무 아픈 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사람 취급도 못 받을 만큼? 그냥 나 너 싫어 하면 될걸. 있는 대로 긁어서 표현하면 좋으신가요? 거울 볼 때마다 경멸스럽게 보는 건 저 하나면 돼요. 보태주지 않아도 됩니다. 요구한 적 없습니다. 형님이 제기하는 말을 듣다 보면 전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눈치 더럽게 없죠. 그걸 이제 알기에 아, 남편 누나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쓸데없는 배려가 이 지경을 만드네요. 전화를 할까 했는데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할 것 같아서 글로써 전합니다. 누군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그냥 덮고 지나가지 마라. 사랑한다고 해서 나이가 많고 직위가 높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마음대로 휘두르게 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 나는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다. 열등감도 있고 단점도 많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허락하지 않은 이상 너는 나에게 함부로 상처를 줄 수 없다는 단단한 마음을 갖고 삶을 헤쳐나가길 바란다. 추가 글입니다. 남편에게 댓글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내가 저렇게 힘들 동안 당신은 뭐 했냐 물으니 남편은 제가 누나 때문에 화나서 본인에게 뭐라 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가 누나한테 그런 소리 들을 때면 똑같이 누나한테도 한 소리 듣기 때문에 절 살필 여유가 없었대요. 그리고 자기 누나는 원래부터가 같은 얘기를 해도 꼭 이빠른 소리를 한대요. 그래서 이빠른 소리랑 막말하는 거랑 다르다니까 자기가 들었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기본적으로 제가 시집 식구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곱게 듣는 거 아니라네요. 답변 많이 달리면 정신 차리라고 보여줄 거예요. 댓글입니다. 댓글 보여준다고 정신 차릴까요 과연? 괜히 남매겠어요? 너만 닥치면 집안이 편안하다는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들이 쌍욕한다고 무서워서 어이구 네네 하면서 핸드폰 화면을 향해서 쩔쩔 매겠어요? 웃음밖에 안 나오네. 머리끄댕이 잡고 남매 정신 개조할 거 아니면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입 바른 소리래. 입이 발릴 소리 같은데. 지 와이프더러 옷 그지같이 입는다는데 혹여나 와이프를 별로 안 사랑해도 나 같으면 울컥하겠네. 받아치고 살아요. 뭐 죄 지은 거 있어요? 저런 사람한테 내내하면 끝도 없어요. 남편도 지 입장부터 따지는데 뭐하러 남편 식구랍시고 어른 대접해주고 있어요. 막말로 시엄니도 아닌걸. 무식하고 답없는 여편네한텐 똑같이 대하든 더 심하게 대하든 아예 연 끊고 사는 거 말곤 답 없습니다. 남편이 울 마누라한테 그러지마 사과해 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저 지 동생 조종해서 그러는 거라고 또 뭐라 하겠죠. 저도 예전엔 나 하나 참으면 되는 거라고 집안 분란 만드는 거 싫어서 입 다물고 살다 보니 그게 호구 잡히는 거더라고요.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그렇게 돼요. 그럼 내게 남는 건 뭔지 알아요? 병밖에 없어요. 이혼한다 해도 개뿔, 돈도 없고 몸땡이 병에 애들에 처참하죠. 그나마 아프기라도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전 벗어났어요. 안 그래도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받을 일 천진데 앞으로는 다 받아쳐요. 싸가지 없다고 때리면 진단서 끊어놓고 이혼 소송한다고 해요. 솔직히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쓰시는 타입은 아닌 듯해요. 하지만 한국말 할 줄 알면 다 충분히 이해가 가게 잘 쓰셨는데 기승전결 없다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자기 누나랑 연 끊어야 가정을 지킬 것 같네요. 님 남편이라는 분. 나쁜 행동을 한 사람한테 네가 한 행동은 나에게 나쁜 행동일 수 있어 라고 좋게 이해를 시키고 싶어서 나쁜 행동이라고 말 안 하고 좋게 지들이 한 행동을 나열해줬는데 그걸 본 그와 그의 가족은 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고 하는 걸까? 난 니들이 한 행동을 이야기해준 것뿐인데 니들이 봐도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쁜 사람으로 만드느냐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참아주다 한마디 한 상대방 탓을 하는 걸까? 불화의 씨앗은 지들이 만들고 참다 그건 불합리하다라고 말하면 지들끼리 뭉쳐서 며느리만 분란이 생기는 것처럼 만드는 그 족속들은 부끄러움, 염치, 양심도 없는 거겠지? 사람이 알아듣게 말하면 알아듣고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화만 내고 반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받은 건지 최소한 한 번쯤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가족이라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나쁜 행동을 감싸주면 그 인간은 나쁜 사람밖에 안 되는 거다. 저 같으면 똑같이 할 거고 시누이가 시어머니 등이 없고 뭐라 하면 나도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달라고 할 거예요. 니 먼저 싸우려고 드니 그러죠. 그렇게 한두 번 똑같이 니보다 내가 더 성질 더럽다는 걸 보여주면 그 후로 안 건드려요. 일단 남편놈 친정 소환시켜서 아주 혼쭐을 내주세요.